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서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공인중개사를 만나러 갑니다. 2편 화성의 초지일관 부동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번에 개업을 하신 따끈따끈한 중개사님 사무실에 왔고요.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이제 안산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는 곳이고요. 아파트 단지인데 외부 소음이 되게 큰데 제가 그때 1회차 촬영을 하고 나서 바로 무선 마이크를 구입을 해서 지금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한번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 보이시죠?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아파트 상가에 이렇게 GS25시 옆에 초지일관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박경서 대표님을 인사를 드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바카스를 잊지 않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은 되게 열정적이신 분이고 나이가 되게 젊으세요. 저보다도 더 젊으신 대표님이신데 열정도 가득하고 욕심도 많으신 분이라 인터뷰 요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초지일관 부동산 보이시죠? 앞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처음 뵙겠습니다. 바로 찍는다니까. 바로 찍어요. 네, 반갑습니다. 들어올게요. 향도 좋고 깔끔하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초지일관 부동산 보시면 아래 이따가 제가 1번 자기소개편에 인사를 시켜드릴 거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홍보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바카스 받으세요. 무거워요. 네, 자, 좀 이따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안에 들어와서 우리 박경서 대표님과 자리에 앉아서 영상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회차 개업 3개월 차 초지일관 대표 중개사 박경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3회 공인중개사이시고 개업은 이제 하신 3개월 대신 333 대신 초보 공인중개사라고 하시는 이제 우리 박경서 대표님을 찾아왔고요. 화성, 경기도 화성시 세솔동에 있습니다. 세솔동에 초지일관 부동산, 초지일관 부동산 제가 이렇게 위치 띄워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한번 주시면 잘해주실 거니까. 실제로 영상에서는 좀 숫기가 없어 보여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나 통화로는 말씀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일도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하신다고 하는데 뒤에 인스타그램은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인트로 때도 제가 찍었었는데, 자, 인스타그램은 여기 이걸로 대체를 하고 블로그 한번 간단하게 홍보를 좀 해주세요. 제가 블로그는 2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적으로 제 성향을 알 수 있는 아프로디테 말고 아르테미스라고 내면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하나는 저희 초지일관 부동산이라고 제가 자막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박경서 대표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복비가 아까워서요. 복비가 왜 아까웠어요?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저는 동호수를 제가 찍어서 다녔거든요. 근데 하는 거가 조금 없달까? 저는 제가 찍어갔어요. 보고 싶은 집을 딱딱 정해서. 근데 다 받으시더라고요, 항상. 제 값을.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집을 본인이 딱 정해서 그 보유한 부동산에 전화만 했을 뿐인데 그쪽에서 사실상 어떻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쵸. 중개 보수를 만땅 다 받고 그게 너무 아까워서 나도 그렇게 벌고 싶다. 돈 쉽게 많이 버네?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고 우리 의식주는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요리는 못해요. 네. 옷도 그렇게 관심 없어요.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이제 부동산? 주위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이제 복비밖에 없겠다 싶은 거죠. 좀 아껴주고 싶었어요. 영상에 제가 편집을 잘 할 거지만 이제 우리 말씀하신 게 무조건 뭐 복비가 비싸고 아까워서 개업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들에게 의식주 중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고 내가 이 중에서 가장 잘 살려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부동산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보면서 다른 중개사들이 쉽게 하는 것 같고 돈을 좀 쉽게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중개사를 취득하게 됐다라는 부분도 좀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도 1차적으로 그 취득의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중개사들도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죠? 네. 일이 너무 어렵죠? 할 것도 많고 3D예요. 3D. 그쵸? 이제 일을 해보면 느낄 수 있고 이제 저도 중개사가 되기 전에는 그랬었어요. 아이고 집 하나 보여주고 계약서 하나 쓰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 그리고 뭘 해주는 거야 대체?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일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막상 중개사가 돼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할 일이 많고 신경 쓸 게 많고 정말 에너지, 감정 소모가 정말 컸거든요. 할 일도 많고 우리 대표님도 이제 3개월 되셨지만 벌써 경험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알아가는 맛이 있는 거겠죠. 3번 주로 중개하는 중개 대상물이 어떤 건가요? 질문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개사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네. 유형 자산하고 무형 자산 있잖아요. 네. 포지션을 여쭤보는 질문인 건 알겠는데 그냥 인간관계를 중개해야 된다 할까? 무형, 유형을 떠나서 객관적인 목적물을 따지지 않고 인간관계로 비롯되는 모든 것을 중개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처음 콜 받은 게 네. 토지였어요. 여태까지 계약서 쓰면서 오피스텔, 연립, 아파트, 심지어 어제는 공장권 전화 왔고 문의. 나는 단지 내에 개업을 했지만 아파트를 다룬 게 무색할 정도로 네. 아, 그래서 주로 중개한다는 의미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네, 게 그쵸. 아파트 단지에 입지를 했지만 이렇게 전화 받는 것은 뭐 토지, 상가, 오피스텔, 연립 이런 대상물을 상관없이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대상물은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아직까지 주로 중개한다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겠어요. 그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3개월이 돼서 아직은 어떤 자리를 잡았다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주로 중개하는 대상물이 고착화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좀 다채롭게 그렇게 전화를 받고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하시다 보면서 난 이게 맞다. 이걸 주로 많이 하게 되네. 라는 게 생길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박경서 대표님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시간적으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산출량이 크게 많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 네. 4번, 네 번째 질문인데요. 매물 확보 방법. 제가 오면서 초지일관 부동산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광고를 매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물이 되게 많으시네 생각을 했어요. 주로 네이버로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건가요? 네, 네이버도 하고요. 당근. 당근은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당근으로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직거래 사이트 아닌가요? 그게? 당근 직거래 네. 맞고요. 네. 직거래에다가 노출할 수 있어요. 우리 가게 상호명을. 그럼 매물을 확보해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당근에 진입을 해서 상호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상호를 보고 전화를 할 수 있게. 매물을 직접 중개를 하긴 어렵고 그냥 우리 부동산이 여기 있으니까 수원에 화성에 세솔동에 우리 부동산이 있으니까 우리 초지일관 부동산도 한번 찾아달라. 2차적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는 정도로 당근에 홍보를 하시는 거네요. 사실상 저는 직거래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당근으로도 하시고 네이버에는 직접 매물을 확보한 것들을 올리시고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한 5년 정도 전 청약도 해봤었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5년 정도 이제 오픈 카톡방 네. 몸담고 있었던 데다가도 간간히 올리고 그 매물 리스트 있잖아요. 단톡방에다가도 우리 부동산의 매물들을 홍보함으로써 거기서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네. 공공연한 광고 방식이라기보다는 지인들 대상으로 하는 좀 협의적인 의미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은 대상이 넓으니까. 온라인이니까 그 커뮤니티라는 생성된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광고하기 위해서는 매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매물들을 벌써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었나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개업하고 인수하면서 네. 70개 정도는 같이 인수 받았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저 혼자 확보하게 된 거는 한 80개 정도? 와, 저는 3개월 때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했거든요. 어떻게 노하우가 있나요? 여기 지역 특성이 네. 저쪽에 입주장이 열렸어요. 이제 리안비체와 메종드 엘리프가 입주장이 열렸는데 네, 다시 한번 아파트 이름? 리안비체랑 메종드 엘리프가 입주장이 열렸어요. 이 입주장이 열려서 우리 박경서 대표님이 매물을 지금 많이 갖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네. 깨알 홍보입니다. 네. 거기 입주하시려고 매물 내놓은 것들이 많아요. 덕분에 제가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개업을 한 시점에 이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이제 근처에 입지를 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소유주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매물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들이 지금 이쪽에 한 집은 치킨집, 한 집은 카페, 한 집은 부동산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아주 전형적인 그림의 상가 형태를 지금 그리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물은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확보를 하시고 분양권도 있고 실제 완공된 입주물들의 전세 월세 매매도 있고 네. 4번 매물 확보 방법, 광고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5번째입니다. 자, 해당 지역 여기 세솔동이라고 하셨죠. 네. 안산에서 바로 건너오니까 바로 앞이더라고요. 해당 지역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있다는 거.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박경서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점이 됐다. 네.
아, 그 자신감 좋아요. 네, 단점은 뭔가요? 중개사들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우리 손님들이 다양하게 해주세요. 단점도 제가 있다는 거. 중개사분들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젊거든요. 다 연세가 있으신가요, 주변에? 네, 보통 한 50대. 박경서 대표님은 아직 20대이신가요? 네, 와. 키보드에서 압도적으로. 이 키보드의 속도와 인터넷을 찾는 능력과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겠죠. 손님분들의 새솔동은 장점은 일단 젊어요. 동네. 단점은 또 이게 단점일 수 있죠. 원래 모든 일은 양면성이니까요. 심심하다고들 하세요. 어르신들이. 인프라가 도시인가요, 여기가? 네, 택지 개발지구라서 그래서 막 토지권도 막 많고 상가도 아파트도. 그 이제 구도심의 느낌은 확실히 없긴 한 게 길들이 다 반듯하고 그쵸. 깨끗하고 사람들도 유동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구도심에 이렇게 시장과 다른 다채로운 인프라들이 혼합된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고 좀 번잡한 느낌, 번화한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되게 조용하고 버스들이 계속 다니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지역의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좀 조용하니까. 다른 추가적인 장점이나 단점 뭐 다른 방면에서는 또 없나요? 말씀해 주실게. 집값이 저렴하다는 거? 그 다음에 단점은? 잘 안 오르나요? 많이 떨어지나요? 오를 폭이 많이 남았다는 거? 오를 폭이 많이 남았고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오를 소재가 충분히 많다.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조용. 단점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단점 한 가지는 박경수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중개사분들이 힘들어질 거다. 네. 그다음 또 단점 하나는 좀 조용하니까 액티브한 분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게 단점이다라는 거네요. 6번째 질문 한번 갈게요. 중개업을 하면서 아직 3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가장 좋았을 때랑 가장 힘들었을 때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면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세요. 소공이었을 때, 그리고 힘들었을 때는 대공 준비하는 과정. 준비하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 기득권. 기득권들이 어디 가나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경쟁업자가 경업자라고 하잖아요. 경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고 또 이 동네에 내가 오래 했고 혹은 오래 하면 할수록 좀 그런 부분들이 반갑게 환영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경쟁을 하게 되는 사이가 되니까. 다들 안면도 생기고 공동중개도 하시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처음에 저도 개업할 때가 생각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6년 전이니까 떡을 돌리러 왔단 말이에요. 개업하고. 근데 막 반말을 하는 거예요. 다 저희 동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야 떡 하나 더 줘. 야 가져가.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갖다 놓고 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네, 저도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과 다 공동중개하고 그랬었는데 32살에 개업을 했으니까 한국 나이로 예전에 그때 당시 저도 되게 어렸잖아요.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떡을 돌리면서 올해 막 20, 30년 한 분들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떡을 주니까 반갑지 않았겠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바로 근처에 다른 부동산이 들어왔다. 네. 경쟁 관계가 될 거고 겹칠 텐데 반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는 면장에다 대고 뭐 떡을 하나 더 줘라, 뭐 갖고 가라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대우도 받아봤어요. 저도 싸울 순 없잖아요. 그때 뭐 동네에서 월급 봐야 되는데. 지금은 좋아요. 근데 그 힘들었을 때가 앞으로는 사람 관계로 인해서 중개를 하면서 힘든 일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또 좋은 일도 많을 거지만 입번도 정리를 하면 중개업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업을 하신 지가 크게 많이 안 돼서 이 개업에 관해서 중개업으로 한정 지기에는 너무 파이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호공을 했을 때 가장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구간이 명간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지나고 난 일들이잖아요. 앞에 일들은 모르고요. 그렇죠.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안 오지 않은 건가? 가장 좋은 일과 가장 힘든 일은 아직 안 온 거 아닐까요? 지나간 것들 중에서는 호공이었을 때가 좀 편했기 때문에 네, 마음 걱정 없으니까. 뭐 좋았던 시절이었다. 힘들었을 때는 처음에 개업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심리적인 중압감도 무시 못했을 거고 육체적으로 당연히 알아보고 뭐 준비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해야 되니까 그것들이 사실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좋았을 때와 싫었을 때가 힘들었을 때가 이렇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하고요. 7번 개업 전 소공 경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소공 경험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러면 네. 어디서 얼마 정도 하셨나요? 안산에서 안산 최고 비싼 아파트 레이크타운 고잔 신도시 신안산선 생기는 곳에 레이크타운 100억 부동산 가주세요. 레이크타운의 100억 부동산 대표님 보고 계시다면은 옛날에 소공이었던 박경서 그때 직함이 뭐였나요? 프로. 박경서 프로가 박프로. 박프로가 개업을 해서 지금 이렇게 100억 부동산 대표님을 홍보해 주시고 계시니까 레이크타운 쪽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100억 부동산을 한번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경험을? 이거 말하면 욕먹어요. 3개월. 3개월?
뭐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제가 소공으로 있다가 동시에 두 가지 제안이 왔어요. 한 개는 사장님께서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네. 타 지역에 한번 부동산 운영해볼 생각이 있냐. 한 개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캐스팅이 온 거죠. 그게 이제 개업을 하게 된 계기예요. 다음에 8번 질문인데요.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3개월밖에 안 되기도 해서 수입이나 차이가 월별로 좀 큰가요? 전 다행히 3개월 동안 월세는 내고 있어요. 월세 안 네. 밀리고. 네. 여기 이 아파트 단지에 총 부동산이 20개 정도. 많죠.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요, 다? 다 합치면 만 세대? 만 세대. 네, 꽤 많죠. 그냥 저는 이렇게 만족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잘하시는 거죠. 월세 적지 않을 텐데, 그죠? 비싸죠. 110? 계약이 나오니까 월세를 내는 거잖아요. 대부분 지금 어쨌든 공동중개로 많이 하실 거죠? 네, 양타는 했어요. 단독 중개도 하셨었고. 네, 심지어 100배상도 한 번 났고. 벌써 계약 해제 건도 한 번 있었고요. 네. 3개월 만에 다채로운 경험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그 경험치가 오르는 속도가 레벨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저도 배액배상권이나 계약 해제권은 한 3년 차쯤에 처음 겪어본 것 같은데 벌써 3개월 차 만에 벌써 그런 계약 해제권까지 겪어보셨고, 사실 근데 아파트는 계약 해제권이나 배액배상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단순 변심에 의한 것들도 있고 사정상, 네, 사정상. 시세 변화들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수입의 차이는 아직 3개월 동안은 그렇게 벌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또 이렇게 수입의 차이도 그냥 아직은 이 정도 기준으로 잡는다. 월세 내고 밥값이랑 뭐 그런 생활하시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는 벌어놓는 직업이잖아요. 회수가 늦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네. 그렇죠. 아직 지금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개업할 때 투자한 돈들을 손익분기점 아직 넘지 못했고, 하지만 월세 내고 있다는 것만도 1차적인 좋은 신호라고 저도 보여지고, 원래 저도 처음에 항상 강조할 때 6개월은 박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리 잡으려면은. 근데 지금 어쨌든 적자를 안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따로 인건비 나가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월세 내는 게 사실 제일 큰 부담이고, 처음에. 그걸 잘 해나가고 계시고 또 많은 경험을 쌓고 계시니까. 사실 사람이 재산. 맞아요. 맞죠. 저도 그래서 처음 개업할 때 모토가 사람을 남기는 중개사가 되자였거든요. 시간 지나면 좋은 사람 많이 남더라고요. 안 좋은 사람은 알아서 걸러지고 그렇게 됩니다. 수입 부분은 이제 그 정도까지만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운영하시는 종류, 그리고 대략적인 금액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사무실 월세, 광고비. 광고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세요? 20만 원 정도? 네이버랑 당근 이렇게 하는데요. 네. 저는 1군만 써요. 네이버 광고. 실장과 서브. 그게 뭐예요? 매경이랑 부동산. 매경이랑 부동산 서브를 연결해서 네이버 광고를 한다. 네. 브랜드 파워를 믿어요. 광고비가 20만 정도. 그 다음에 뭐 차량 운영은 안 하시나요? 유류비 뭐 이렇게 주변에 인장할 때. 기름값 15만 원 정도? 프린트기, 커피 머신, 렌탈 같은 거 하시는 거는 목합기? 렌탈 없고. 정수기도 다 구입하신 거예요? 지도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다 돼 있던 사무실을 인수를 하신 거네요? 네, 권리금을 줬죠. 초창기에. 그 부동산에 돼 있던 걸 인수를 하신 자리인 거네요. 이런 조명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오셔서? 이건 돼 있던 거예요, 이것도? 전부 인수. 네. 내리평. 에어컨 인수. 냉난방기죠, 이거? 네, 잘 먹혔죠, 싸게. 권리금이 오픈이 가능한가요? 1,500. 권리금 1,500에 이 모든 시설들을 인수하는 조건, 그리고 매물과 거래처, 그러니까 손님들 장부를 받는 조건이었고, 그럼 그 이전 대표님은 폐업하셨나요? 네. 왜 여쭤봤냐면은 폐업하고 그렇게 해서 권리금 명목으로 영업 권리잖아요. 받고 나가서 근처에서 개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경업 금지잖아요. 보통. 영업 금지를 위반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계약할 때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꼭 들어가는 것들이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넣긴 하는데 위약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죠. 많죠.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전 대표님께서는 이제 폐업을 하셨다. 다 합쳐서 한 달에 나가는 게 한 200만 원 꼴 되나요? 다행히 한 160 정도요? 160 정도에 여기 관리비까지 해서. 네. 그 최소 160만 원을 벌어야 본전이 시작되고 전기료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 넉넉히 한 200 정도를 벌어야 이제 모으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히 앞으로 하실 거고 지금 너무 잘해가고 계신 것 같아서 인터뷰 때문에 처음 뵀지만 그전에도 어쨌든 우리가 알고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기간을 두고 대화를 좀 해본 결과 되게 열정이 있으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욕심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잘 되시더라고요. 처음보다 많이 자연스러우셨어요. 영상을 처음에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자, 운영비 대략적으로 그 정도 잡고요. 10번 본인만이 생각하는 중개업의 장단점이 있다면? 단점이 없는 게 네. 단점 같아요.
단점이 없어요? 네, 어느 직업이나 다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단점이 없어서 한번 자리 잡으신 분들은 놓으려고 하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 너무 주관적인 거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야 무슨 소리야 단점이 많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다채로운 가지각색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분, 너무 오래된 분, 연세가 많으신 분, 젊으신 분 만나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없다고 아직까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이 너무 많은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뀔 수 있잖아요. 단점 많으신가 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회사가 사실 전문직의 끝판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장점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만 모르면 바로 나가리. 대부분 일반적인 통념에 인식이 되어 있는 거는 중개사가 이것도 저것도 다 이거 물어보면 저 사람한테 가라고 그러고 이거 물어보면 저 사람한테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집만 중개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쌓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난 분들은 보수는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 니네가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전문직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고 왜냐면은 이제 시험 자체가 주관식 붙는 시험이 무슨 전문직이냐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직이라는 게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얼만큼 어려운 시험을 취득했냐도 있겠지만 어떤 직업 하든지 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전문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문직이 아니어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전문직도 전문가답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맞아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는 걸 정리한 거예요. 단점을 요약하고 1번 본인만의 특화된 점이 있다면 애 엄마? 아기 엄마라는 게 특화된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감대가 친구들은 20대 첫째 아기 학교 가서는 주로 이제 대화를 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30, 40대 분들 친정 부모님이나 주로 이제 고객분들 연령대를 보면은 5, 60대 분들 5, 60대까지 다채롭게 대화를 하다 보니 공감대가 많죠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말투도 사용을 하시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채팅해서 또 글 쓰는 거는 젊은 사람들의 또 그런 톤앤 매너로 또 사용을 하시고 그래 다채롭게 카멜레온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애엄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뭔가 무기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젊은 나이에 아이를 경험했고 일찍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좀 넓다. 그런 의미로 본인 특화된 부분이 아직 젊지만 보통 미혼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 나이 때. 저도 지금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미혼인데 그래서 저는 결혼한 사람들과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공감대를 100% 가질 수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화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페이스도. 페이스북? 페이스. 얼굴이 이쁘다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 특화된 점이 이제 미인이다. 미인다라는 것을 또 특화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거 편집 안 할 거예요. 자 다음으로 12번 이제 끝입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번 편하게 해주세요. 아, 저 이거 준비했는데. 집을 슬슬 사고자 하는 분들 세대가 20, 30대? SNS랑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 사람들이 막 자기 찌질한 모습을 SNS에 올리지 않잖아요. 다들 막 요즘 포기한다고 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서. 아 맞아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안산에서 친한 동생 열심히 사는 동생이 의류 매장을 개업해서 거기를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 동생한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스타그램을 하지만 남의 피드를 안 본다. 저도요. 내 것만 올린다. 나도. 왜냐면 너도 봐라. 그 동생도 인스타그램 안 하는데요. 왜 안 하냐 했더니 자꾸 남의 인생을 보면서 자기들이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그 SNS를 남의 걸 안 보지만 그 이유가 생각해봐라. 너가 오늘 제일 행복했던 순간, 제일 자랑하고 싶었던 순간 평소 못 가던 데를 우연히 가게 돼서 한번 남기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는 게 최고의 순간을 담고 싶어서 SNS를 하는 건데 너가 오늘 무슨 나쁜 일이 있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안 좋은 일상을 너가 올리냐 안 올리잖아 라고 얘기했죠. 제일 좋은 순간들의 집합체가 SNS 공간이고 그죠. 그게 과장되게 보이려다 보니까 허세로 바뀌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순간과 내 평범한 모습을 비교하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작아지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2030이잖아요. 2030들은 지금 다들 너무 열심히 좋은 생각 갖고 잘 살고 있고 대부분 그러니까 SNS나 다른 일반 너무 매체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울한 세대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울해하지 말고 지금 본인의 김미경 선생님인가 제가 옛날에 강연에서 봤는데 본인의 과거랑 비교를 하래요.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남의 최고점의 순간과 내 최하점의 순간과 비교하니까 당연히 내가 항상 낮아 보이니까 내 과거랑 비교를 해서 내 페이스대로 쭉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고 네. 많이 벌고 쫓겨 보고 맨날 뭐 보면은 SNS도 다 월천이에요. 맞아요. 뭐 월천에 뭐 다 좋은 아파트 살고
그렇지 않아요. 남의 인생 다 멀리 쏘면 희극인데 가까이 쏘면 비극이에요.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목표대로 하나씩 일어나가는 맛을 사시길 바란다는 거. 그리고 20, 30대는 다 돈 없다 있어요. 돈 없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맞아. 사실 20대 저는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20대 때 20대 후반에 얼마를 벌었는지를 떠나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개업을 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성취를 했다고 생각하고 굉장한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인터뷰에 온 거거든요. 감사해요. 저는 근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망해도 괜찮아. 젊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뭘 해도 할 수 있고 그게 젊음이 가진 무기? 그렇죠. 20대만이 경험할 수 있는 자산, 경험이 자산인 거니까. 물론 잘 되면 너무 좋고. 그죠? 네, 잘 돼야죠. 잘 될 거고. 무조건. 네, 망하면 말지라는 마인드는 아니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좋은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20대 아니면 이렇게 무모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바로 도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취지라는 거. 제가 오늘 좀 정리가 긴데 왜 그러냐면 우리 박한수 대표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좀 단답식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영상, 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낯설어 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뵙기 전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해 했었는데 막상 뵙고 나서 영상을 찍으니까 불편해 하셔가지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보니 제 정리가 좀 많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고 싶은 말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감사해요. 와주셔서. 아,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 제안도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우리 화성의 새솔동 네, 세술동. 새솔동의 초지일관 부동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개인 SNS는 여기 보시면 위에 있습니다. 찾아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공인중개사 이승주TV에서 또 다음 컨텐츠, 다음 촬영할 중개사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